저는 엘시니스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구조 해석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마음대로 해석학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실습 예제는 아니고요. 제가 질문 받았던 것 중에 어떤 재료에 대한 비선형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오늘은 선형, 비선형 개념이 어떤지 이거를 좀 간단한 예제와 함께 좀 기초적인 이론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처음에 어떤 선형 구조 해석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그 필수 입력 데이터로 물성치 중에 탄성계수 그리고 부하송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 탄성계수는 저희가 오른쪽에 보이는 이 수식처럼 저희 후계 법칙이라고 해서 변형률, 스트레인과 좌측의 이 스트레스, 응력 이 둘 사이 관계가 이제 어떤 선형 관계에 있고 이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계수를 저희가 탄성 계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변형률을 알고 탄성 계수를 알면 저희가 스트레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FEM 해석에서는 입력 값으로 재료에 대해서 이 탄성 계수 이 값을 넣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메쉬랑 어떤 하중 조건 이런 거에 의해서 변형률, 즉 변형을 구하게 되면 그 결과물로 이 스트레스까지 이 관계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방금 말씀드린 이 탄성계수를 그럼 어떻게 구하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인장 시험을 해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시편 모양인데 이 시편을 이 위쪽에 있는 기계에 이렇게 걸고 그래서 좌측이 도식도인데 이 가운데 시편을 걸고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당깁니다. 그리고 이 당겼을 때 이 로드3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힘을 측정하고요. 그리고 이 좌측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제 이동한 변형량 측정을 합니다. 그럼 이 힘과 변형량을 측정한 뒤에 저희가 알고 있는 이 형상의 단면적 그리고 이 길이에 대해서 변형률과 스트레스를 각각 수식적으로 구해요. 그리고 나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가로축에는 스트레인 그리고 세로축에는 스트레스 해서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계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0부터 쭉 당기면 이 선도를 따라서 재료가 거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는 이 부분이 저희가 앞에서 봤던 이 후계 법칙이 전용되는 이 선형 구간이에요. 초기에 이렇게 직선으로 선도가 나타나고 그 뒤에는 이렇게 이제 곡선으로 선도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따라서 이제 시편의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파단이 일어나고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걸 좀 다시 정리되어 있는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한 인장 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스트레인과 스트레스 커브를 얻고요. 이 선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이 A가 말씀드렸던 일라스틱 모듈러스에서 탄성 계수를 알 수 있고요. 이 탄성 계수는 이 기울기를 통해서 이 B를 통해서 저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 선형 구간이 끝나는 이 지점, 이 B 포인트를 저희가 yield strength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yield strength부터 저희가 소성이 시작되는 즉 플라스틱 변형, 뭐 플라스틱 레인지 해서 이게 시작되는 점이 이 B점이고요. 그렇게 변형이 되다가 이 C점은 이 스트레스가 최고가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Ultimate Tensile Strength 해가지고 UTS라고 부르는데 스트레스가 제일 높게 나타나는 C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기울기가 다시 내려가는 이 구간은 저희가 시편의 이 지름이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D 포인트는 저희가 Fracture, 뭐 Stress Break 해가지고 최종 파단이 일어나는 끊어져 버리는 포인트가 이 D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얻으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선형 구간이 끝나는 포인트 이 일드 스트렝스가 어딘지 그리고 재료가 최대로 버틸 수 있는 이 얼티머 스트렝스는 얼마인지 이 값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재료마다 다 이 커브의 형상이 다르고 이 재료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재료를 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재료의 업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시트가 있는데 그 시트에 이제 이런 값들이 나와요. 이런 시험을 통해서 결과물로 모듈러스랑 뭐 yield strength 아니면 tensile strength 이런 값들을 테이블로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근데 유의해야 될 점은 이 커브 모양이 다 재료마다 다르고 지금은 이제 금속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플라스틱은 또 다르고요. 또 금속 안에서도 이제 연성이냐 아니면 취성이냐 이런 특성에 따라서 이 커브 모양은 좀 달라져요. 그래서 구간별 특성을 좀 알아보면 방금 보여드렸던 선도에서 제가 색깔을 좀 칠해봤어요. 그래서 이 좌측에 보이는 이 초록색 구간, 이 구간을 일라스틱 레인지를 해서 선형 구간이라고 하고요. 이 선형 구간에서 해석을 하는 걸 저희가 선형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기 탄성 영역, 이 일라스틱 레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 기울기인 모듈러스 값만 넣어서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랗게 생긴 부분과 주황색으로 나타나는 부분, 이 전체 부분을 저희가 플라스틱 레인지, 이제 소성 변형이 일어난다 해서 플라스틱 레인지로 부르고요. 그 중에서도 이 네클링이 일어나기 전 단계인 이 UTS, 이 전 구간, 이 구간을 이제 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인 하드닝이 나타나는 구간이다 해서 이제 스트레인은 늘어나는데 그만큼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지 않고 스트레인이 더 많이 늘어나는 이런 특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소성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사실 전체가 소성 영역이지만 저희 구조에서 스태틱 스트럭처에서 풀 수 있는 구간은 사실 이 노란색 영역까지예요. 그래서 모델링을 한다면 내가 비선형 해석을 하겠다 하면 이 초록색 초기 탄성 구간 플러스 이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이 소성 영역 구간까지 저희가 모델링을 해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레인지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좌측에 제가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원래 영상은 이렇게 1번이라면 저희가 이 초록색 영역, 즉 탄성 구간에서 푼다면 이 클립을 변형을 해도 힘을 딱 놓고 그냥 테이블 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려놓으면 이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즉 변형이 됐다가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아무런 어떤 변형을 남기지를 않아요. 초기 형상 그대로 돌아오는 구간을 저희가 선형 해석, 선형 구간이라고 해요. 대신에 이 이후의 소성 영역성은 저희가 이 구간까지 당겼다가 다시 그 힘을 풀게 되면 이 처음의 위치로 돌아오지 않고 어느 정도 이 영구적인 변형이 남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이 저희가 클립을 아예 이렇게 구부려 보면, 많이 구부리면 이제 원래 형상으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특정 부분에서 이러한 소성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영구적인 변형이 남아서 이러한 형상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비선형 해석을 하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정말 좀 정확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영구적인 변형량까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선형 해석할 때는 계속 반복 말씀드리지만 이 기울기, 이 탄성 계수인 이 기울기 값만 넣어요. 수치를 그냥 값으로만 넣기 때문에 저희가 이 스트레인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변형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변형을 계속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 일드 스트렝스인 B 포인트가 넘어가도 스트레스는 그냥 계속 이 기울기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 굉장히 큰 힘을 주거나 큰 변위를 주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게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NCS가 알아서 뭐 일드 스트렝스 이후에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이 커브를 따라가게끔 알아서 해주진 않고 그냥 단순히 이 기울기에 의해서 스트레인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냥 거기에 맞는 스트레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저희가 비선형 해석에서는 이 일드 스트렝스 이후 이 거동을 표현할 수 있는 이제 머티리얼 모델을 선택해서 넣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는 모델이 굉장히 많고요. 대신에 좀 주로 쓰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들을 이용해서 이 초기 이 B 포인트까지는 선형 해석과 동일하게 거동하지만 B 포인트가 지나고 나서는 이 노란색 점선을 따라서 비선형적인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가 NCS에서 비선형 모델을 넣어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NCS 그 엔지니어링 데이터에 가시면 좌측에 이 리니어 일라스틱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머티리얼 모델은 그 앞쪽에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그 부분을 정의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영스 모듈러스와 푸아송비를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일스트렝스 이후에 비선형 해석을 넣어주고 싶다 하면 엔지니어링 데이터 안에 있는 이 플라스틱 3, 이 부분을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바일리니어 아이소트로픽 하드닝, 뭐 멀티리니어 아이소트로픽 하드닝 해서 여러 가지 하드닝 모델들이 있고 그 외에 비스코 플라스틱 모델들도 있어요.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좀 제일 간단한 모델 중에 하나인 이 바일리니어 아이소트로픽 하드닝을 이용해서 푼 결과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때 저희가 넣어주는 정보로는 그 yield strength 그 포인트, B 포인트 값을 넣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탄젠트 모듈러스라는 값은 B 포인트에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기울기. 그래서 앞에 보면은 B에서 C 구간이 여기서는 이제 곡선인데 방금 말씀드린 모델에서는 그냥 B에서 C 구간을 그냥 직선이라고 가정하고 이 재료를 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선이기 때문에 똑같이 앞과 동일하게 이 두 번째에서 나타나는 이 탄젠트 기울기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주로 사용하는 비선형 모델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석하는 방법을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개념 이해만을 위해서 이렇게 좌측에 클립 형상 모델을 가지고 첫 번째로 선형 해석을 해본 결과와 그리고 두 번째 동일한 경계 조건, 동일한 하중 조건에서 비선형 재료만 바꿔뒀을 때 어떻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제가 풀어놓은 결과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NCS 미케니컬을 실행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습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진행 과정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대신에 필수적인 것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지오메트리 부분에 제가 지금 이 파트 하나가 들어가 있고 이 파트는 제가 스테인리스 스틸 이 NL이라는 게 넌리니어 해서 엔지니어링 데이터 안에 이 넌리니어 데이터 재료들만 모아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재료를 선택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준 겁니다. 나중에라도 내가 비선형 해석을 하고 싶다 하면은 HC에서 제공하는 비선형 재료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재료를 선택한 다음에 이 nonlinear effects에서 no로 하면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선형 해석으로만 풀겠다입니다. 그 뜻은 제가 이 넌리니어 재료 선택을 했더라도 여기 있는 머티리얼 모델, 소성 영역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탄성 개수만으로도 선형 해석을 풀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디폴트가 yes로 되어 있을 텐데 저희는 첫 번째 선형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no로 바꿔줬고요. 두 번째 머티리얼 가면 제가 선택한 이 스테인리스 스틸의 물성치를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영스 모듈러스가 들어가 있고 푸아송비와 아래쪽에 이 바일리니어 아이소트로픽 하드닝에서 이 모델 특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쉬는 이렇게 제가 해놨고요. 하중 조건을 한번 볼게요. 하중 조건은 두 가지를 설정했는데 첫 번째는 이 길다랗게 생긴 이 부분을 제가 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길다랗게 생긴 요 바깥쪽 부분을 제가 이 끝단에서 위쪽으로 5mm만큼 이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긴 부분을 잡고 이 끝단 기준으로 Z방향으로 5mm 이동하게끔 그리고 다른 방향은 다 제가 프리로 놔서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리모트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한 결과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제가 스텝을 두 개로 나눴어요. 우측에 보면 이 스텝 1이 있고 스텝 2가 있죠. 그래서 스텝 1에서는 0에서 5mm까지 이동을 하는데 스텝 2에서는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음영 처리를 된 이유는 우클릭 해보시면 Activate, Deactivate at this step 이라고 있는데 앞에서 설정한 이 5mm를 이 2번 스텝에서는 없애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이 부분을 잡고 이 바깥쪽을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그냥 손을 그대로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도 0부터 5mm까지 올라갔다가 그 뒤로는 이제 아무런 어떤 하중은 없죠. 그러면은 이 하중이 제거된 상태를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 fix support는 스텝 1, 스텝 2 모두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해석 결과를 볼 때 이 1번에서의 결과와 2번에서의 결과를 각각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1번에서의 변형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요 디스플레이에 언디폰 모델을 같이 한 거라 요 불투명하게 나오는 게 원래의 형상 위치고요. 그리고 지금은 변형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단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쪽과 이쪽이 둘 다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을 가보면 이렇게 원래 위치로, 왜냐하면 힘을 제거했기 때문에 원래 위치로 이렇게 돌아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보면 1단계 올라갔다가 하중이 제거되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선형 해석은 하중을 줘서 변형이 이렇게 되었지만 하중이 제거가 되면 이제 원래 위치로 재료가 돌아오는 거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선형 관계에서는 초기 위치로 돌아온다. 그래서 원래 형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아래쪽에 변형되는 이 모양을 봐도 쭉 시간에 따라서 늘어나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런 선형적인 특성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스트레스를 또 한번 봐볼게요. 스트레스를 보면 먼저 1단계 스트레스를 보면 지금 제가 색깔을 210메가파스칼로 이 레전드를 설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높은 값은 800메가파스칼이고 이 위치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200메가파스칼 이상은 모두 이 빨간색으로 나타나도록 제가 레전드를 조정해놨습니다. 이 210메가파스칼이 일드 스트렝스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B 포인트 일드 스트렝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이쪽 포인트 여기서 제일 큰 800메가파스칼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이제 스트레스 분포가 자연스럽게 이게 균등하게 나눠서 보여지는데 210메가파스칼로 설정을 해주면 이 클립이 5mm만큼 이동을 시키면 이 부분에서는 다 스트레스가 일드 스트렝스를 넘어가는구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일드 스트렝스가 이제 뭐 산업군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일단 1차적인 저희 기준값으로 쓰여요. 이 재료가 선형해서 움직이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넓은 부분이 지금 이 선형해서 했을 때는 다 210메가파스칼이 넘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하지만 210메가파스칼이 넘어가더라도 아까 보셨던 곡선처럼 특성이 나타나지 않고 다 그냥 직선으로 일정하게 변형이 되면 그만큼 일정하게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스트레인을 볼 수 있는데 요 스트레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일라스틱 스트레인, 플라스틱, 그리고 토탈 스트레인이 있는데 요걸 다 설명은 나중에 또 드리겠고, 일단은 일라스틱 스트레인 보면 저희가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같은 위치에서 스트레인이 가장 높게 나오고요. 스트레인이 올라갔다가 스텝 2 가면 다시 0으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플라스틱 스트레인을 구할 수 있고요. 보시면 0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물성치를 비선형이 포함되어 있는 물성치지만 물성치 설정할 때 넌리니어 이펙트를 노로 설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선형 해석을 했고요. 그 결과로 플라스틱 스트레인도 나타나지 않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토탈 스트레인은 일라스틱 스트레인과 플라스틱 스트레인이 합쳐진 결과를 나타내는데 지금은 플라스틱 스트레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구했던 일라스틱 스트레인과 동일한 값을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0.4% 정도, 토탈 일라스틱도 0.4% 정도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어요. 됐고, 폴스를 한번 보면 이렇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약 1.8뉴턴 정도 지금 소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비선형 해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머티리얼에 다시 가셔서 이 파트를 눌러보면 이번에는 이제 넌리니어 이펙트를 yes로 바꿔서 이제 재료에서 설정한 그 바일리니어 아이스트로픽 하드닝 모델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메쉬랑 이 경계 조건, 하중 조건은 다 동일하게 5mm로 되게끔 설정했고요.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스텝 1에서 디포메이션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 끝단이 5mm만큼 올라간 걸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다른 게 이
아까와는 경향이 좀 다르게 나타난 걸 알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쪽 부분이 변형이 더 많고 이쪽과 이쪽은 변형이 더 작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바로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제가 찍어 볼게요. 이쪽에서 중간 부분에서 한 0.9mm 그리고 이쪽 꺾여지는 부분에서 0.7mm 선형 해석일 땐 이만큼이 변형이 됐었는데 비선형 해석에서는 0.4mm, 0.3mm 그래서 아까보다 더 변형이 작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비선형 모델을 쓰면 선형과 다른 어떤 재료의 거동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스텝 2 결과를 볼게요. 그래서 스텝 2에서는 아까는 이 하중을 제거하면 원래 위치로 돌아왔었는데 이번에는 2.7mm만큼 영구 변형이 남게 돼요. 그래서 이 음영으로 나타난 이 부분이 원래 위치지만 지금은 하중을 제거했어도 그 소성 변형, 즉 영구 변형이 남아서 이만큼 2.7mm만큼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PPT에 넣어있는 클립 그림처럼 특정 위치에서 소성이 발생하면 이렇게 영구 변형이 남는 걸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스트레스도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보면 지금 이 맥시멈 나타나는 위치는 동일하게 이 가운데 위치지만 값이 훨씬 작은 걸 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241 메가파스칼이라고 나오고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제 아래쪽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210 메가파스칼 지난 뒤로는 스트레인이 늘어난다고 무작정 스트레스가 높아지진 않고요.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수렴해 가면서 그 동시에 스트레인이 늘어나는 이런 특성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240 메가파스칼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하중을 제거했을 때도 여전히 이 부분에 스트레스가 남아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인을 또 보면 이제 일라스틱 스트레인이 이렇게 나타나고 스텝 1 결과를 볼게요. 스텝 1 했을 때 이 부분에 이제 일라스틱 스트레인이 일어나고 동시에 플라스틱 스트레인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소성 변형이 좀 강하게 나타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탈 스트레인을 보면 이제 이렇게 1단계 결과를 보면 이렇게 일라스틱 스트레인과 플라스틱 스트레인이 합쳐진 결과값이 이 부분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를 보면 값이 0.85N 정도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앞에서는 한 1.8N 정도 힘이 필요했는데 같은 위치로 이동하는 거지만 저희가 비선형 해석을 하면 더 작은 힘으로도 그 위치까지 변형을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고 이 대부분의 변형은 이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비선형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구조 해석을 할 때 첫째로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이 어딘지 좀 미리 정의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나는 내 재료는 금속이고 그냥 초기에 탄성 영역, 즉 일라스틱 레인지만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 굳이 비선형 재료를 찾아서 모델링 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내가 관심 있는 재료가 스트레스나 스트레인이 높게 나타나서 나는 플라스틱 영역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적절하게 모델을 찾아서 반영을 시켜주시면 좀 더 현실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스터디 하실 때 만약에 내가 비선형 재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로는 선형 재료를 이용해서 1차 해석을 진행하면 재료에 의한 비선형 외에 뭐 컨택이나 아니면 그 외의 세팅들이 문제없이 해석이 되는지 좀 먼저 모델을 검증할 수 있고 그 모델이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에 재료를 이 비선형 재료로 바꿔서 그 다음에 비선형 반영한 해석을 하시면 문제점 파악도 좋고 해석 결과도 이제 활용하기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알아본 거는 저희가 비선형을 해석을 했다면 결과가 뭐 스트레스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스트레인은 이제 플라스틱 스트레인이 어디에 나타나고 그리고 힘과 이런 게 선형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깊게는 말씀 못 드리고 어떤 식으로 이게 해석이 진행된다? 이런 것만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간단하게 예제랑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것만 보고 비선형 해석을 바로 쫓아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선형 해석 각 머티리얼 모델별로 제가 쫓아 하실 수 있게 실습 예제는 또 따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질문은 댓글이나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